오늘은 토익 스피킹 파트 4의 답변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함께 답변 템플릿 학습을 해볼 텐데요. 파트 4는 제목 또한 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질문들에 응답하라 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질문은 총 3개, 7번, 8번, 9번이 되겠습니다. 지시문 한번 들어보세요.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will answer 3 questions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You will have 45 seconds to read the information before the questions begin. For each question, you will have 3 seconds to prepare. You will have 15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s 7 and 8 and 30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9. 많이 복잡해요. 그렇죠? 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선 차트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한 차트를 읽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이 45초라고 해요. 그리고 질문은 음성으로만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듣고 여러분들께서는 3초라는 시간 동안 잽싸게 답변을 찾아내셔야 돼요. 지문 속에 있는 답변을. 자, 3초라는 준비 시간, 이번에는 질문을 해석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을 빨리 찾아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습도 저희가 후반부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차트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제가 좀 총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8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시험 전에 이 8개 유형을 하나도 빠짐없이 익히고 가셔야 되겠는데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은 바로 행사 일정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면접 일정표, 출장 일정표, 개인 일정표, 그 다음에 강좌 프로그램, 이력서, 투어 프로그램, 영수증 이런 주제들의 차트가 나와요. 차트가 등장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그 차트의 내용을 빨리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빨리 잘 파악한다라는 것도 등장하는 출제되는 질문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질문들 위주로 내용을 좀 약간 뽑아서 파악을 하시면 되세요. 오늘도 저희가 행사 일정표를 집중적으로 볼 건데 행사 일정표라 하면 행사의 제목이 위에 나오고요. 그 아래에는 날짜와 장소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몇 시 몇 분에 어떤 주제가 누구에 의해서 얘기가 되어진다라는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행사 일정표고요. 자, 채점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떤 파트든 앞으로는 다 동일해요.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을 연관성 있게 말하는지, 내용의 연관성, 그리고 내용이 완성도 있게 답변이 되는지. 자, 이 부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What time will it start? 그러면 what time will it start? 몇 시에 시작하나요? 라고 물어볼 때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가 10시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0 a.m. 이러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시험이기 때문에 완성도 있게 It will start at 10 a.m. 이라고 말해야지 10 a.m. 이라고 말하면 점수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말을 하실 적에 전치사, 시제, 동사 이런 활용들을 정확하게 익혀서 말하실 때도 순발력 있게 정확한 문법을 사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 발음과 억양, 그리고 강세 부분도 적용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채점 포인트에 맞춰서 우리가 템플릿 순서를 한번 정해봤어요. 일단은 질문이 던져지면은 질문에 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걸 먼저 말하라. 왜냐면 딱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15초밖에 되지 않잖아요. 첫 번째 2개는. 물론 마지막 건 30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시간이 길지 않으로 핵심적인 답변부터 먼저 말해야지 잘리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답변이. 그래서 핵심 답변을 먼저 말하시고 그거에 관련해서 부가적인 정보를 좀 추가해서 말해주면 더 고득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핵심적인 답변을 먼저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답변 템플릿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7번, 8번, 9번 3개 질문이 다 다르다라는 점을 이해하시고요. 나오는 질문 유형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부터 살펴보고 그거에 맞춰서 템플릿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질문 패턴은 7번, 8번, 9번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7번 유형은 의문사를 활용한 기본 정보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When will the workshop be held? Where will the orientation take place? What time will the first session start? And who is the speaker? 간단한 의문사, 의문문을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항상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이에요. I was told that lunch will not be provided. Is that true? As far as I remember, the registration fee is $55. Is that correct? 자, 마지막으로 Will I miss any sessions if I leave at 3 p.m.?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차트에 따라서 yes가 될 수도 있고 no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차트 내용을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Yes, 그게 맞아요. No, 그게 맞지 않아요. 라고 답변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9번은요. 질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말해달라라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 이런 겁니다. What are all the workshops being held at the seminar? 보통 두 개라고 했죠. 자, what lectures are offered in the afternoon? 그다음에 other than the opening speech, what sessions are scheduled in the morning? 자, 여러분 역시나 보통 두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사항을 30초 동안 꼼꼼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형태가 나름의 패턴을 가지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차트 유형별로 이 질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출 문제를 알고 가면 100% 여러분들은 이 문제들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차트에 해당하는 첫 번째 질문을 어떻게 답변하면 되는지 자, 나레이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Hello, my name is Ann Hopkins and I'm planning to participate in the Smartphone Technology Symposium, which will be held next month. Before I sign up for it, I'd like to check some details. Could you please help me out? 보통은 나레이션에 그닥 중요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됐다, 문제가 이제 나올 거다라는 것에 대한 준비는 꼭 하고 계셔야 돼요. 7번 질문은 When and where will the event take place? And what time will it start? 지금 질문에서 물어보는 요소가 총 3개거든요. 3개가 빠짐없이 답변 속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언제냐, 어디냐, 여기죠. 10시에 시작한다. 이 3개 항목이 답변에 들어가야겠습니다. 답변 항목은 여기에 나온다, 이 윗부분에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답변을 하실 때 제가 그랬죠. 단답형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문장으로 만든다. It will be held in the banquet hall at Emerald Hotel. It will take place on Thursday, April 5th. It will start at 10 a.m. 여기까지가 질문에서 물어보는 3가지 요소들에 대한 핵심 답변이었고요. 시간이 남는다면 10시에 시작된다 했으니까 Don't be late. 관련한 걸 이런 식으로 부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장들을 만들 때 주요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최되다, 열리다라는 표현인데 It will be held, it will take place. 이 표현을 그냥 익히셔야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장소 정보를 말할 땐 전치사 in과 at을 사용했죠. 그리고 날짜 정보를 말할 땐 전치사 on을 활용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작하다, it will start. 그 다음에 시간을 말할 땐 시간 정보 앞에 at 이라는 전치사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하고 이 부가 정보 don't be late를 말하는데 부가적인 정보 표현도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간을 말하고 난 다음에는 don't be late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정보를 말했으니까 당연히 잊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please keep that in mind. Please don't forget. Please remember that.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고요. 뭔가 늦을까요? 어쩔까요? 내용에 따라서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Please don't worry about it. 이런 거를 추가해서 답변에 포함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yes or no 질문이랬는데요. I was told that the event will end around 4 p.m. Is that right? 4시에 끝나나요? 아니죠. 5시에 끝나죠. 그래서 우리의 답변은 no예요. no에서 끝나면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게 문제죠. no도 너무 짧게 하지 말아라. No, you have the wrong information.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안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또 끝이에요, 사실. 맞냐 아니냐 물어봤기 때문에 아니다. 그런데 관련 정보를 부가적으로 설명해야지 점수가 잘 나온다니까요. It will end at 5 p.m. 5시에 끝나는 거다라고 정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아니오로 답변을 해야 되는 질문인 만큼 네, 아니오, yes or no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말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yes 같은 경우는 yes, you're right. 혹은 아니다, no, you're wrong. 요게 좀 쉬울 거예요. 저는 요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좀 길게 말하고 싶으시면 yes, you have the right information. 아니라면 no, you have the wrong informatio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이거 쓰시려면 단어 하나하나 더 이런 것도 빠짐없이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질문은 해당하는 사항이 2가지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 질문도 살펴보자면 I'm interested in developing mobile apps. What sessions would be helpful for people like me? 자, 모바일 앱스에 관한 거 딱 보니까 그죠? 이렇게 2개가 있어요. 모바일 앱스에 관한 거. 모바일 앱 디벨롭먼트라는 게 있고 앱 디벨롭먼트 소프트웨어이라고 해서 모바일이라는 단어는 빠졌지만 앱을 디벨롭하고 싶다 했으니까 해당상이 있겠죠. 이렇게 2개에 관해서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역시나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문장을 만든다라는 건 영어는 주어 동사
혹은 또 목적어 이런 어순을 가지고 있는 언어잖아요. 그러면 주어라는 건 맨 마지막에 위치한 사람 이름이 대체적으로 주어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든 랜들이 모바일 앱 디벨롭먼트에 관한 뭐 얘기를 할 거야. 그것도 2시에. 이런 식으로 어순에 맞춰서 배열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럴 적에 제가 답변을 보자면 일단은 there are two 혹은 there are two sessions 두 개의 순서가 있어요. First, at 2 p.m., there will be a presentation on mobile app development given by Eden Randall. Second, at 3 p.m., Lucy Weber will give a presentation on app development software. 자,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사람을 주어로 쓴다라는 건 두 번째, second에 해당하는 second at 3 p.m., Lucy Weber will give a presentation on app development software. 이게 바로 능동형이에요. 능동형. 사람을 주어로 쓴다. 능동적으로 이 사람이 will give 라는 동사를 해서 a presentation을 할 것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였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수동형으로 바꾼 모습이 그 first에 해당하는 모습이었어요. 수동형이 어떻게 됐냐면 there will be a presentation on mobile app development given by Eden Randall. 여기서 볼 수가 있죠. given by. 그래서 given by Eden Randall이라고 한 거는 사람 이름이 뒤로 왔으니까 누구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수동형 문장이라는 점.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수동형 문장 표현도 쓸 수 있다는 걸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지만 초반에 정확하게 이론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항목 이후에 제가 그랬죠. 대부분 두 가지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항목 이후에 그것들이 어떨 것이다 라고 마무리 멘트를 추가해서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답변 템플릿이 딱 이렇게 되죠. 몇 개가 있습니다. 그 해당 사항 하나 둘 말하고 마지막으로 그 두 개는 어떨 거예요 라는 마무리 멘트를 하는 건데 자 정리하는 멘트에서 이런 게 있어요. Both of them should be helpful. 둘 다 도움이 될 거예요. 혹은 Both of them are lectures. 둘 다 강연입니다. 아니면 Both of them are led by Sarah Lee. 그래서 둘 다 누군가 사람이 같았다면 둘 다 누군가 이 사람에 의해서 될 거예요. 그래서 둘 다가 해당하는 행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게 both of them should be helpful. 전 이 문장을 제일 많이 써요. 자, 이렇게 저희가 함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 개의 질문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개의 질문 유형에 맞춰서 답변 템플릿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얘기해 봤습니다. 자, 약간 내용을 좀 바꾼 행사 일정표를 준비해 봤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이 이제 나오잖아요. 질문을 나오기 전에 우리가 나레이션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Mia Harris and I'm one of the new employees at Oriental Financial Group. I'm supposed to participate in the new employee orientation next week, but I haven't received a copy of the schedule. Could you please answer some questions I have about the event?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참여해야 되는데 스케줄 못 받아서 내가 질문한테 질문 좀 하고 싶어. 나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7번 의문사 의문문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게요. What time will the orientation start? Who is the first speaker? 역시나 첫 번째 문제는 의문사 의문문들이었습니다. 총 질문이 2개였는데요. What time will the orientation start? Who is the first speaker? 라고 물어봤죠. 물론 9 a.m. Jennifer Brown 요것이 핵심적인 답변 부분이지만 이것을 문장의 형태로 초반부에 딱 몰아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It will start at 9 a.m. Jennifer Brown, the president, will give a welcome speech. Jennifer Brown을 주어로 써서 Jennifer Brown will give a welcome speech 라고 해도 되고 Jennifer Brown, the president, will give a welcome speech 이렇게 문장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핵심적인 답변을 말하고 시간이 분명 남는다면 Please remember that 과 같은 부가적인 문장을 말해주는 게 첫 번째 질문 7번 유형에 해당하는 템플릿이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을 들어볼게요. 자, 두 번째 질문은 yes or no question이었습니다. 집중해 보시죠. I was told that lunch will not be provided at the orientation. Is that right? I was told that lunch will not be provided at the orientation. Is that right? 답변은 yes 아니면 no라고 시작이 된다고 했어요. 참고표랑 봤더니 provided 주어진다고 나오니까 no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죠. no라고 단답으로 하지 마시고 표현의 형태로 문장의 형태로 말을 해보라고요. 그래서 no, you have the wrong information. 그리고 점심이 이제 주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점심 주어질 거예요. Lunch will be provided in the company cafeteria. 자, 여기 같은 것도 BPP 형태로, 수동형 형태로 문장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런치가 사람 주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lunch will be provided in the company cafeteria. 역시 이거 하고도 시간이 남으면은 don't worry about it. 점심 걱정하지 마세요. 부가적인 내용을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 질문의 내용에 해당하는 거 보통 두 가지를 말해달라는 질문을 했어요. 잘 들어볼게요. What are all the sessions scheduled after lunch? What are all the sessions scheduled after lunch? 점심 이후에 딱 보니까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두 개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이 파트는 또 특히나 수동형의 문장 형태 잘 알고 있는지 묻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둘 다를 표현을 해볼게요. There are two 혹은 There are two sessions 라고 분명히 여기서 말해주세요. At 1 p.m. 능동형 Scott Connors will introduce our staff. Scott Connors이고요. 내용을 보니까 스태프를 introduce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will introduce 동사로 바꿨고 our staff라고 말을 했어요. Next, 그다음에 there로 시작하는 문장인데 There will be a facility tour 누구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그래서 led by Helen Williams 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더 덧붙여서 시간 정보 from 1:30 to 3 p.m. 이라고 말해봤습니다. 물론 이 시간 정보를 at 1:30 p.m. 이라고만 말해도 돼요. 근데 제가 좀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from 1:30 to 3 p.m. 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끝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남으니까 이왕이면 더 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는 please keep that in mind 라고 부가적으로 말해봤어요. 자, 이렇게 푸는 파트 4예요. 총 질문이 3개가 나올 거고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7번, 8번, 9번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방금 보여드렸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그 질문에 해당하는 핵심 답변과 부가적인 내용까지 더 더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세요. Begin preparing now. Hello, my name is Mia Harris, and I'm one of the new employees at Oriental Financial Group. I'm supposed to participate in the new employee orientation next week, but I haven't received a copy of the schedule. Could you please answer some questions I have about the event? What time will the orientation start? Who is the first speaker?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I was told that lunch will not be provided at the orientation. Is that right?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What are all the sessions scheduled after lunch?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정말 복잡했죠?
하지만 딱 정리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아 이런 파트야 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떠한 고득점 전략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질문이 2개 이상일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모두 답변하셔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물었는데 시간이 너무 집중해서 시간만 말하고 please keep that in mind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해당하는 정보 2개 이상일 경우는 3가지까지도 다 말하고 please remember that, please keep that in mind 부가적인 내용들 얘기해 주시고요. 또 단답형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No, yes 이거보다는 No, you have the wrong information. Yes, you're right. 이런 식으로 문장의 형태로 길게 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답형 아닌 정확한 문장의 형태로 답변하기 명심하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질문에 나온 단어 및 내용을 답변에 언급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문에서 이 친구가 What are all the orientation sessions in the morning? 이라 말했어요. 그럼 orientation sessions in the morning 이라는 말을 기억하고 내가 말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실력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2개가 있어요. There are 2 라고 말해도 돼요. There are 2 sessions 라고 말해도 돼요. 근데 there are 2 sessions in the morning 이라고 해서 질문에서 들은 내용을 기억해서 답변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고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지도를 하면서 토익 스피킹을 가르치면서 이런 것들이 좀 한국인들 특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 좀 집어드렸을 적에 고쳐드렸을 적에 빨리빨리 점수가 높아지더라 하는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 내용 관련 부가 정보 말하라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몇 시에 시작해? What time will it start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it will start at 9 a.m. It will start at 10 a.m. 그것만 말하면 돼요, 사실. 근데 저는 학생분들께 그러면 시작하고 난 다음에 누가 뭐 하는지까지 더 말하세요. 그러면 점수가 더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완전 초보자는 시간만 말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하다 보면은 부가적인 정보를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가만히 시간만 말하지 마시고 부가적인 정보도 꼭 반드시 말해주세요. 다음으로 숫자 및 고유 명사는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자, 숫자 읽기 어려워요. 특히나 숫자가 좀 길어지거나 숫자가 많이 나오거나 또 서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내가 안 읽어본 사람의 이름이야 하고 막 목소리를 줄여서 얼버무리면서 말씀을 하세요. 절대 좋지 않아요. 그냥 모르는 거는 충분히 모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 알파벳 소리에 따라서 또박또박 천천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급적 다양한 문장 형태를 활용하시기 바래요. 완전 초보자들에겐 제가 일단은 능동형만 쓰세요. 수동형만 쓰세요. 자기가 편한 문장 형태만 쓰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익숙해지시면 수동형, 능동형을 다 쓰셔서 다양하게 보여드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만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빨리 말하기보단 이 파트는 정말 빨리 말하는 게 정말 필요가 없어요. 답변 말하면 시간 분명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말하기보다는 천천히 문법상에 맞춰서 그런 걸 지켜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빨리 말하는 거 전혀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빈출 차트별로 사실 단골 문제가 있어요. 방금 우리가 봤던 그 행사 일정표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날짜, 장소 이런 거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골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골 문제 유형들을 익히고 가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파트 4 상당히 긴 제목을 가지고 있죠.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이 파트를 한번 공부해 보았는데요. 7번, 8번, 9번이 명확한 그런 질문 유형들이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템플릿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거에 맞춰서 앞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